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속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뭐 태풍이 하나 뭐 올라오네 마네라는 또 기사가 거리가 있던데, 이번에는 한반도를 거쳐가지 않고 바로 쭉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지난주 주말에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도 굉장히 큰 또 뭐 여러 가지 시장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늘 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유독 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이제 북미 관련해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북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하락폭이 한 10% 이상 많이 빠지면서 좀 실망감을 주는 모습들이었는데, 뭐 북한은 뭐 나름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혀 진전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스웨덴에 있었던 북미 실무 협상이 좀 결렬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북미 협상 같은 경우는 네네. 뭐 미국이 준비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네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 쪽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핵 실험 중단도 했고, 네네. 또 그다음에 그 풍계리 쪽에 있는 그 핵시설도 파괴를 했고, 뭐 이런 조치들 취했는데, 뭐 자기들 말로 이제 미사일 발사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네. 미사일은 최근에 발사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어쨌든 뭐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 협상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게 된 거고, 북한도 그것을 굉장히 좀 높게 샀죠. 뭔가 좀 기대를 했었었죠. 네네네.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풀어줬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내용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네네. 예상해 보건대 이제 뭐 석탄이라든지 뭐 석유란 이런 그 물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줄 것이고 또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약속도 했을 것이고 네네. 뭐 그다음 발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주겠다. 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비핵화하게 되면 네네. 뭐 미국으로 팔아먹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비관세도 적용해 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파격적인 조건들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조금 주면 너도 조금 주고 이건데 조금씩 딜을 하자 이건데. 네. 미국은 여전히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다 뽀개버려라. 한 방에 하자. 네. 네. 그러면은 내가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북한이 또 발끈해가지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스웨덴 정부에서는 2주 후에 다시 보자. 네네네. 네. 결혼 그건가요? 많이 들었던 대사네요. 네. 네. 2주에 뵙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거고. 네네. 미국은 오케이 좋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했는데 이제 북한은 이제 지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렇게 돼서 사실상은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그 내용만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과거에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 회담 기존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하노이 때보다도 더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뭔가 좀 그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는 모습들인데요. 베트남 하노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북한은 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답을 조금이라도 제재를 조금 해제를 해준다거나 조금씩 달라는 거고, 아니다 미국은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우리 한 방에 다 하자라고 딱 얘기를 빅딜과 스몰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같네요. 네. 실제로 그 미국 쪽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말을 진짜로 했어요. 네네네네. 느긋하다. 뭐 70년 동안 북미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게 뭐 단박에 되겠냐? 천천히 하자.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열받을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칼자루를 이제 저쪽에서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그죠? 이제. 막 저거 하고 있는데 나는 급한데 저쪽에서 느긋하게 하고 있으니까 더 약오르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인 상황도 오늘 플러스가 나긴 했습니다. 일부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 이제 하락폭이 많이 크면서 늘었죠? 네, 많이 네. 했어요. 뭐 아난티 같은 경우도 15% 정도 돼 있고 인디에프 개성공단 관련주도 네.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이면서 좀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 그대로 뭐 시간이 뭐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가까이 된 그런 고착이 된 상황에서 뭐 한가 풀어보려고 하니까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네네. 뭐 시장이 하나의 악재로 된 거고, 네네. 이제 악재 상황은 또 있죠.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악재인데, 네네네네. 사실 이번 주에 예상되어 있는 경제 지표는 물가 지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네. 전일은 뭐 전체적인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이라든지 다 상승을 네. 한 모습입니다. 전일 뭐 경제지표라든가 좀 안 좋았다. 고용지표 좀 좋아서 상승을 한 부분이고, 이제 10월 10일 날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기대가 좀 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동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어떤 요번 주에 있을 큰 이슈가 또 시장에 어떤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도 되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또 짚어보면, 이제 지난주에 경제 지표가 이제 제조업, 구매업 관리자 지수가 좋지 않았죠. 제조업, 네네네. 서비스업이 좋지 네네. 않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파월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졌는데 여기를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 지수가 여기를 또 반감시키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 네네. 뭐냐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물가가 어느 정도 그 안정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올라가는 형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라는 어떤 핑계를 대고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물가의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고 또 그 상승폭도 완화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사실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이 그 돈을 더 풀어버리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네네, 부담이 많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네.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건값을 더 낮춘다든지 물건값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의 모양새가 아니라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반감시킬 수 있는, 떨어뜨릴 네네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네. 뭐 물가지수 동향은 이제 그 주말경에 나오니까 그 네네.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네. 재밌는 게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에서는 중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스몰딜을 원한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네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전과 같을 것인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북미 협상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뭐 뉴스가 좀 나오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하고 이제 네네. 북한과의 어떤 관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좀 연관관계가 좀 있는 게 네네네. 사실 시진핑이 그 김정은하고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북한도 방문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그런 뭐 산책도 좀 하고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에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카드 정도로 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잘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면 북한한테 우리가 네, 잘 네. 얘기를 해서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를 그렇죠. 은연중에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네, 나하고 이제 중국하고 북한은 서로 이제 형제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너희들은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잘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뭔가 네네. 조금 더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좀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한 방에 해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저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중국이 스몰딜을 원해서 스몰딜 쪽으로 가겠다. 네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과연 그것을 원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때까지 또 스몰딜 얘기 때문에 계속 판을 네. 엎었었는데, 요번에도 스몰딜 얘기 나오면 상당히 또 열을 받지 안 않을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중국이 뭐 대두를 더 사준다 어쩐다 하면서 네. 계속 분위기를 띄우는 입장이긴 한데 그걸 미국 원하는 게 입장에서는 아니니까요. 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는 거고,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이 지적재산권을 지금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된 게, 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화웨이가 지금 발표한 휴대폰이 완전 깡통이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미국 없이는 안 된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안 된다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 중국도 어느 정도 시장을 감수해야 되겠죠. 근데 네네. 그것이 이제 좀 크니까, 네,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네네네. 일단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만약에 잘 해결이 돼서 정말로 깜짝 놀랄 결과로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시장 반등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대한 내용도 북한과의 관계 역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네, 만들어질 그렇죠. 수도 있는 상황이기 주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씩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고 네네. 어차피 이번 주에는 또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네, 10월 10일이 만길이죠. 네네. 주 초반에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 시장 상황들을 또 한번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동안 또 많이 미움을 받았던 종목들인데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오늘 줄 상황이 나왔었네요. 네. 신라젠하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줄 상한가 좀 나오면서 이거 웬일이야? 라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엔, 세계 최고의 자금을 굴리는 블랙록에서도, 지분을 보유를 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 상한가 같고, 헬릭스미스도 상한가 같네요. 네, 지금 바이오 종목들 다 치고 올라갔죠. 뭐, 네네네. HLB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게 자체 임상에서 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네네. 이거 그리고 자체 임상이죠, 또. 네. 네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 임상이 뭐 이제, 3상에서 두 갈래길이 있었대요. 첫 네네. 번째는 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그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임상 3상에 그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추가적인 어떤 그 실험을 더 하겠다. 네네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 두 번째 거 이제 3-1B라는 이 네네. 임상이 성공하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네네. 상한가를 일단 기록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이제 블랙락이 네네. 지분을 더 확보했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전체 다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음. 근데 올라오는 폭이 지금 상당히 세요. 네, 굉장히 네. 상한가로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상당히 세고 네. 뭐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게 아마도 기다렸었던 그런 뭐랄까요? 호재? 네, 그런 재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 투자들이 많이 집중해서 달려들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게 단기적 반등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네. 이거 장담하기 좀 어렵죠.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네, 네, 이게 하한가를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 네. 방씩 맞아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승으로 돌려놓는 네, 네. 상황이라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입장이 일단 맞죠. 그래서 네네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계속 끌고 가는 전략들이 좀 맞을 것 같고,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가 2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경우에는 뭐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려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이걸 약간 좀 각색을 해보면 블랙락이 왜 들어왔을까? 네네. 요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요, 이게? 예,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신라젠 지분을. 조금 있었어요. 물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렸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물타기의 형식이 아니겠느냐. 아, 뭐죠? 물타기 신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 뭐 그런 식의 네네네. 모습이 아니겠느냐. 물론 네네네. 비중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소량 늘어나게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충분히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금이 좀 많은 그런 그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도 좀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하죠. 네네네. 지금 간암에 대한 그 팩사백의 간암 임상 상상은 실패를 했는데 뜬금없이 대장암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네네. 약간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료를 가지고서 올라가는 부분 이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LB 같은 경우는 임상은 실패했다 했다가 다시 네. 성공했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네, 이것도 조금. 요거는 네. 뭐
일단은 빠진 거 다 복구했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네네. 이런 것들은 일단 임상 3상이 성공을 해서 만약에 제품화가 된다라면은 원래 했던 기대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종목들마다 오르긴 같이 올랐는데 약간씩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은 추가 상승은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네. 당장 팔기보다는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뭐 바이오주들 덕분에 시총 상위주 바이오주 덕분에 코스닥이 오늘 또 0.8% 정도 상승 마감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근래 또 상승이 제일 강해서 시장에 또 이목이 많이 쏠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인 상황도 북미 협상에 대한 결렬이 조금 있어서 대북주들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었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주 후반에 또 있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가 또 후반에 또 발표가 되는데, 전체적인 시장은 북미 협상 결렬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인 상황들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장이 조금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는 상황이고, 한동안 또 고생을 많이 했던 바이오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분들도 한숨 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투자 중심들을 좀 잘 잡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실패도 해보시고 많은 또 경험도 해보시면서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호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실패의 경험이다. 이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실패의 경험이다. 네네네. 제가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소중한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